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낙산사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낙산사의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낙산사는 관세음 보살님이 늘 머무르고 계신다는 도량으로 보타락가산 아래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죠. 의상대사께서 의상대에 이제 기도를 한 27일간 하시면서 그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떨어져 이제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자기의 모습은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서 조금만 몇 번 가서 보게 되면은 대나무 두 그루가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가셨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대나무 두 그루가 있는 그 자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원통 보존 자리인데요. 그 봉황이 이제 깃드는 곳은 사실은 오동나무가 없으면 봉황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봉황은 대나무의 죽실, 그러니까 대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상서로운 새죠. 그러면 상서로운 새가 깃들어 있다는 원통 보존을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는 일주문인데요. 일주문 안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일주문에서 들어와서 이제 바로 그 청룡과 백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그 뭐 우리가 양택을 보거나 음택을 볼 때 들어오는 문 입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물이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나가는 곳은 그 주건물에서 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세가 잘 이렇게 꽉 짜여져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그 낙산사의 초입인데 한번 볼까요? 요 청룡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청룡 쪽을 봅시다. 지금 요 위에가 그 학생들이 이제 한 번씩 와서 공부하는 이제 곳이에요. 저 위에가 바로. 근데 거기서 지각 하나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낮은 편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보토를 내서 나무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저 밖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쪽으로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게 이제 외청이에요. 외청룡인데 그게 높아서 이쪽으로 쭉 밀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게 좀 약간 좀 덜 밀어줬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백호예요. 백호 쪽을 보게 되면 얘도 원통 보존 그쪽에서 내려온 맥입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꺾어요. 한번 꺾고 맥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양쪽으로 거의 좀 얘는 이렇게 청룡 쪽은 이렇게 어느 정도 감아줬지만 백호에서는 일직선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저쪽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열려 있다는 거는 저 바깥에서 바람이 일로 치고도 들어오고 안에 있는 바람도 절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양택에서 가정집에서 이렇다면은 남자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자 쪽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남자가 열심히 재물을 안으로 싸면은 여자 쪽에서 재물을 소비하는 그런 형상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홍해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낙산사의 홍해문인데요. 이 홍해문은 세조 13년에 세조가 이제 이 낙산사에 직접 행차했었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무지개 모양의 돌문인데요. 강원도에 그때 그 당시 강원도의 고을이 26개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26개의 그 석재를 들여다 이제 쌌다고 이제 전해지는 곳이죠.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원통 보존. 여기는 사천왕문 앞인데요. 사천왕문은 어떤 분이냐면은 불법을 수호하는 4명의 사천왕을 모신 이제 문인데요. 사천왕은 수미산의 각 방향을 지키면서 악기를 쫓아내는 분이시죠. 그래서 좀 얼굴도 무섭고요. 갑옷을 입은 그 장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죠. 대부분 발밑에 악기를 이제 밟고 있죠. 저거는 우리 이제 그 대중들한테 뭐를 얘기하겠어요. 선한 성가를 이제 심으라는 말씀도 되고, 좋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좌우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담장이 있죠. 조선시대에 아주 참 그 대표하는 그 담장인데요.
담장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오면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가 용척에 이제 건물을 쭉 나래비를 졌는데, 용척이라는 건 용의 이제 등에 그 가시 같은 거 쫙 있죠. 그런 게 비유하면 돼. 등척이에요. 등척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산소짜리나 이런 집터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짓게 되면은 그거를 자리를 하게 한 그 지사한테 가장 큰 이제 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 하는 게였어요, 집안에. 그러면 여기서 이 담장은 무슨 작용을 하겠어요? 바람을, 양쪽에서 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비보의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통 버전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 바로 이제 위가 원통 버전인데, 저 대성문이 있죠?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보면은 저 아름다운 탑이 보입니다. 저 아름다운 탑은 7층 석탑이에요. 7층 석탑으로 의상 스님이 천룡 8부로부터 받았다는 수정 염주와 여의보주를 이제 봉헌했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성스럽고 저 탑이 참 아름답죠. 담백하면서도 모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이제 원통 보전이 있는데, 저 이 원통 보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주법당이에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 그 안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은 오칠과 장지로 조성하여 봉헌하였다고 하고요. 조선 초에 모셨고요. 2005년 화재 시에도 스님 두 분께서 이제 잘 모셔가지고 불길을 피하셨죠. 그 다음에 저 이제 그 원통 보전의 저 현판은 당대에 가장 유명하신 스님이신 경봉 스님께서 쓰셨어요. 경봉 스님을 뵙는 것 같으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원통 보전. 원통 보전이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 이제 그 현무가 되게 없거든요. 약하거든요. 근데 그 담장을 높게 쌓아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피하게 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보로서 아주 참 잘 썼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원통 보전. 저 담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뒤에 후맥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 뒤와. 이게 담장을 안 썼으면 바람에 견디질 못하겠죠? 담장 자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좌우의 사를 보더라도 사가 굉장히 낮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담장을 참 싸신 게 참 고맙네요. 그러면 이 원통 보존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이제 분석하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원통 보존 뒤에 그 주룡맥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곳입니다. 이 맥은 어디서 왔냐면은 설악산에서 왔어요. 설악산에서 출맥해가지고 개장해가지고 쭉 와서 바로 여기가 원통 보존 뒤에 과엽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엽처라는 거는 용이 이제 용을 있는 대로 쓰고 이제 올라오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이제 용이 달고 왔던 물을 이제 일정 부분 다 이제 빼고 이제 올라오는 곳이죠. 그래서 과엽처에서는 저번에 그 전등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쪽에서 바람이 넘나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짓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쪽을 보게 되면 지금 동해바다가 보여요. 여기서 등대도 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닷바람이 여기는 엄청 이제 치고 있어요. 그러면 용이 여기서 이제 있는 대로 힘을 주면서 탈사를 해요. 거친 자기 껍질을 벗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화되는데 굉장히 이 높이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저기 이제 가장 높은 부분에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여기서 가장 높은 부분에 이제 힘을 딱 멈춘 다음에 한쪽은 저쪽에 해수관음 상이 있는 쪽으로 가고요. 한쪽은 이 원통 보전 쪽으로 이제 맥이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용이 이제 분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원통 보전으로 가고, 하나는 이제 해수관음상님이 계시는 이제 보살상인 쪽으로 이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용이 이제 갈라질 때 과연 어떤 게 이제 진용이냐 보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양쪽이 이제 거의 양쪽이 뭐가 없냐면은 특히 호종사가 없어요. 호종사가 없다는 건 용이 혼자 이렇게 고고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수에서는 저기 고령 내지 동령이라고 그래요. 외로워 고짝 쓰고 홀로 독자를 써서. 그럼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도. 그럼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용이 저기서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아서 딱 바로 그 멈춘 데가 원통 보전이에요. 근데 용 지각이 하나도 없죠. 이러면은 그 자리 밑에 혈장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도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원통 보전 자리는 사실은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가 아니고요. 그 밑으로 쭉 용이 진행하여 가다가 선혈당인가 있어요. 스님들 그 수행하는 그 요사체가 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바로 그 자리가 제 눈에 조금 띄기 때문에 거기 한번 다시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조금만 한번 더 볼까요? 없죠? 허벌판이죠. 그러니 여기가 화재로부터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막아줘야 되는데 바람을 차단을 시키는 지각 하나가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05년 화재 때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코너링 하는데요. 코너링 한다는 거는 용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쪽이 들리겠죠. 그러면 여기는 거의 편령 수준이에요. 편령. 고령이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바위를 한번 볼까요? 바위가 순화가 안 되고 거칠죠. 보세요. 거친 강석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게 용척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거칠어요. 용척은 거칠고 용의 그 등에 난 가시 같은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여기 이제 보이는 원통 보전이 보입니다. 여기서 원통 보전을 보게 되면 뒤에서 막아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화하잖아요. 근데 아까 원통 보전 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장을 기가 막히게 비보를 잘했습니다. 저거 비보 자체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보의 중요성은 이 원통 보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보세요. 다 화하죠. 그러면 이제 원통 보전 아래 용맥을 타고 그 선혈당 바로 뒤로 바로 여기가 그 원통 보전 바로 뒤에 이제 결인숙기체에 와 있습니다. 용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고개를 한번 바짝 숙이죠. 숙이는데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보타전으로 내려가는 곳에 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물을 빼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골이 있죠. 그래서 결인석기는 꽉 조여줘야 힘이 있어요. 결인석기가 넓으면은 그 용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인석기를 꽉 조여줄 때 이제 용의 그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통 보전을 지나서 아까도 얘기했던 선혈당 뒤에서 이제 자리 쬐까는 자리를 봉황 귀서형으로 자리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원통 보전 바로 아래 그 설악당입니다. 설악당 원통 보전에서 보면 이제 우측에 있는데요. 그 설악당 원통 보전 들어가기 바로 거기서 이제 용이 한번 숨을 딱 죽이고 이렇게 이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결인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시 거기서 분맥을 해가지고 한쪽은 이제 우베코를 이제 만들고 한쪽으로는 이제 이 맥이 지금 그 원통보지에 앉아 있는 그 주맥선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볼까요? 지금 제가 가고자 하는 선혈당 바로 뒤에 그 자리가 하나 쬐깐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자리를 보면 이 백호 쪽이 거기까지 이제 싸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달리 뭐 청룡이 있는 게 아니고 청룡 쪽에서 지각이 돌면서 이렇게 들어줘요. 그래서 그 다리가 하나, 이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드리면서 제가 여기는 이제 그 백화수각이라는 그 자리가 있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 사천왕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종각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통 버전 뒤에서 한번 살짝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이제 분맥을 하는데 저쪽에 보이는 저 백호 쪽 저게 이제 거기서 내온 이제 분맥이고요. 이쪽에는 이 청룡 쪽으로는 이제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쪽 한번 보실까요? 저 담장이 끝나는 부분 사천왕문에서 담장이 끝나는 부분에 거기가 가장 높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바짝 용이 이제 내려앉습니다. 내려앉는데 지금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곳은 그 종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저 밑이 바로 선혈당이 있어요. 선혈당. 그 선혈당 바로 위에 저 차가 하나 지나가죠. 저 차가 지나가는 저 부분, 차가 서 있는 저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폭 쌓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청룡 쪽에서 이렇게 살짝 들려줬기 때문에 용이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저기서는 바짝 붙어 있고 백호는 청룡 쪽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지 하나가 생긴 겁니다. 와열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와열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가서 자세한 말씀을 제가 양택적 분석까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지각 쪽에서 저희가 지금 내려갔는데 보세요. 이게 원판인데 여기가 지금 옛날 같으면 이게 두둑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 이 안쪽으로 기운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백호 쪽에서 바짝 붙여있기 때문에 기운은 당연히 이 선혈당 뒤로 모이겠죠. 여기는 바로 이제 선혈당 뒤입니다. 뒤인데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원통 보전에서 한번 숨을 몰아쉰 다음에 그래서 또 이제 결인속기를 다음에 이제 확 넘어오죠. 넘어오면서 이쪽에 백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왼쪽을 보게 되면 왼쪽에는 청룡이 없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내려오면서 용이 회전을 하면서 지각을 기가 막히게 하나 뽑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걸 짚고 확 돕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운이 이제 뭉쳐졌고요. 지금 낙산사에서 기운이 가장 안 온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만약에 건물을 질 경우는 여기 지대 요 밑에 이거 다 만드는 인작이에요. 요 앞에 보세요. 요거 다 인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깎아내야죠. 그 다음에 여기 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뒤를 한번 보세요. 뒤가 이제 아주 그 토채로 아주 이쁘죠. 여기를 전체적으로 요 바로 밑에 복도시킨 그 기준에 의해서 그걸 깎아내리면은 여기가 더 안온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좌가 뭐냐? 우리가 이제 택지를 볼 때 여기는 건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건자예요, 건해. 술건해에서 이제 건자인데 이게 이제 건자죠. 건자에서 건자 손양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사택이에요. 그러면 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 또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수정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살짝 뒤로 들어가면서 하게 되면은 저쪽이 이제 간문이 돼요. 간문. 그러면 이제 건자는 수정법에 이 쾌가 다 붙죠. 이렇게. 그러면 일상생기, 이중오기, 삼화연년, 사중육살, 오상화해, 육중천을이 돼요. 이게 이제 위가 양괴가 하나고 밑에 음괴가 두 개가 간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연년궁이 돼요. 절로 문을 내게 되면. 그럼 연년궁이 되면 길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질 때 이 앞까지 쭉 나가면서 이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주 멋있는 이제 법당이 돼요. 그 양기를 충분히 머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건해 방향은 원래 이렇게 가장 신성시 되는 이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천기가 내려앉는 곳이기 때문에 건해니까 이쪽 북쪽에다가 부처님을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는 천년 만년 아주 길이 이제 보존될 자리가 저는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잠시 제가 백호 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기를 한번 볼까요? 백호의 이제 끝자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백호가 쭉 감아 돌아서 여기까지 가요. 쭉 가요. 홍해문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법당을 짓게 되면은 이 자체를 탁폭 감싸 안겠죠. 감싸 안아서 이 자리는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용이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호 쪽에서 저쪽을 한번 보세요. 두둑하게 용이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는 풍수학적으로 우리가 무령으로 사상으로 분류하면 여기는 와혈이에요. 와혈. 와혈에 해당되고
저는 이 오봉산에 봉황이 깃들었다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봉황이 깃든 자리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봉황 귀소형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저는 그 아까 선혈당 바로 그 뒤가 저는 혈초로서 굉장히 명당이다. 명당에 해당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 관음상으로 여기는 해수 관음상이 있는 이제 곳으로 가는 지맥선상이고요. 해수 관음상 바로 아래 이제 홍련암이 있죠. 그러면 이 지맥이 오면서 지각을 하나를 뻗는데 이제 짚고 가죠. 그러면 지각을 뻗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 앞에 보시면 저게 낙산사 바로 뒤에입니다. 저 지각은 이제 용이 행룡을 하면서 짚고 가는 건데 저렇게 지각 밑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물이 많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조금 치명타고요. 그다음에 저 지각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세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러면 저 뒤를 치겠죠. 그럼 낙산사가 앉아 있는 자리는 지금 이제 저 보타전이라고도 하는데 저 자리는 크게 봐서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도 바로 골이 하나 보이죠. 지각과 지각 사이에 이제 골 하나 보이죠. 그게 다 물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용이 아까 그 원통보전 뒤에서 용이 이제 하나 이제 분맥을 해서 이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가지고 해수 관음상을 모신 곳에서 이제 멈춥니다. 그 밑이 이제 홍련암이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용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홍련암을 이제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겠죠. 그럼 저쪽에 그 하나의 그 저 지각이 하나 있죠. 하나를 쭉 뻗은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주는 겁니다. 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동해바다가 이제 다 보이고 저쪽에 한번 보세요. 저쪽은 설악산 울산바위입니다. 울산바위가 아주 모습을 아름답게 이제 자태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이 자리는 풍수에서 사상으로 이제 도렬에 해당되는데요. 도렬의 이제 특징이 이제 현침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여기가 자리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쪽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다리 하나를 이제 짚었습니다. 쭉 용이 들어오면서 다리 하나를 짚은 지각이 보이죠? 지각. 풍수에서는 반드시 발품을 팔아야 돼요. 발품을 팔아서 혈증이냐 아니냐를 입증해야 됩니다. 다행히 고맙게도 요 이제 그 해수관음 뒤에 쬐깐한 야산이 이렇게 감아돌고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다리를 하나 했고요. 동해바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름다운 등대도 있고 바로 의상대. 이제 저 아래를 내려다 보면 이제 의상대가 보이죠. 의상대가 보이고 아름다운 등대도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각이 하나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쪽에 지각 하나가 내려가 있죠. 물론 저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이 자리가 정말 자리인가 아닌가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수관음상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해수관음상 앞에 있습니다. 해수관음상은 우리나라 이제 3대 해수관음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해수관음 보살님께서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중생들을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수관음상 밑에 여기 낙산사에서 이제 그 아주 신비의 그 삼적섬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삼족 이제 섬인데 요거는 두꺼비죠. 두꺼비 섬자를 써가지고 이제 삼족섬인데 두꺼비에 이제 다리 있죠. 그 다음에 얼굴이 있죠. 이렇게 만지면 이제 이거 복이 들어오는데 이 두꺼비도 이제 수면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한다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한 번씩 그냥 만져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풍수학적으로 물령을 얘기하게 되면 비룡승천으로 봐도요. 원래는 이 비룡승천형에는 상운안이 있어야 되는데 상운안을 바다로 보셔도 돼요. 용이 힘차게 날아가는 형상을 띄었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렇게 관음상을 모시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타전 그쪽으로 제가 이동을. 여기는 보타전 뒤입니다. 보타전은 아까 그 해수관음상으로 가는 그 지각 바로 아래 있는 이제 자리인데요. 보세요. 이 지각이 이렇게 뻗친 게 보이죠? 확연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사이로 여기와 저 지각 사이에 물꼬리 하나 보이죠? 그걸로 이제 물이 이렇게 빠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에도 물꼬리 하나 이제 빠지죠? 그러면 이 자리는 굉장히 이제 습기가 많은 자리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고요. 보타전 입장에서 저 백호 쪽을 볼까요? 우측에 있는 게 저 백호인데 백호는 저렇게 끝에 가서 저기 머리를 쳐들면 안 됩니다. 저게 이제 아까 그 선열 땅에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각이 하나 이제 이렇게 뻗었죠. 이렇게 지각이 뻗어야 저쪽으로 맥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저기는 사실 이쪽에는 저렇게 배를 내밀었기 때문에 백호로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청룡이에요. 이 보타전에서 바로 청룡인데 청룡은 그래도 나름 수원하게 이렇게 감쌌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때 2005년도 화재 시에도 여기 화재를 피한 이유는 양쪽에서 백호가 뭐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바람으로부터는 여기가 보호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화재에 노출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습기가 많기 때문에 요로 쭉 그 아래 가면 저기 보타락이라고 있죠. 거기 앞에 연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물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조금 풍수적으로는 뭐 바람을 피한 거 외에는 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련암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낙산사의 의상대입니다. 이 의상대는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지을 당시 참선의 이제 그 수행처로 사용했던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그 의상대사가 수행할 때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려고 했는데 기도한 27일 동안 한 번도 뵙지 못해서 뭐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말씀으로 이제 뭐 조금 저 몇 걸음 가면은 그곳에 대나무 두 그루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를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 원통 보전을 이제 지었다고 하죠.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홍련암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쪽을 보시게 되면 저게 홍련암이거든요. 홍련암을 보게 되면 안반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저 홍련암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홍련암 기준에서 청룡 쪽을 보게 되면 바위가 금시금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두둑하게 저 쌓여져 있습니다. 저 바위는 청룡 저 외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해수의 그 아주 강한 바람을 다 막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홍련암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곳에 바위가 딱 이렇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런 게 홍련암 기준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홍련암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법당 안에 그 구멍을 하나 내놨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련암 바로 밑에 그 바위 속을 그 관웅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이제 들고 나는데 그 작용에도 홍련암이 꿋꿋하게 서 있는 거는 암반들이 그 안에 있는 맥이죠. 그 기운을 아주 온화하고 순화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바로 홍련암인데 홍련암 앞 기준에서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백호거든요. 그러면 홍련암의 백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 지금 바로 이게 이제 홍련암의 바로 뒤 현무로 해당되죠.
바위가 이렇게 해서 요 밑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돼 있죠. 판에서 이렇게 돼 있고, 백호는 저쪽 맥에서 내려와서 쭉 여기 있죠. 바로 이게 이제 내백호고요. 그 다음에 저 의상대가 이제 외백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백호가 바로 붙어 있는 거는 이쪽에서 오는 바람도 막아주지만 저 의상대에 있는 그 의상대 자리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큰 기운을, 에너지를 이제 이 안쪽으로 보내주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로는 제가 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부분 굉장히 저거 대나무가 많거든요. 아까 그 선열당 그 뒤에 그 제가 명당처라고 말씀드린데 그 앞에도 대나무가 있습니다. 봉황이 있는 곳에서는 대나무나 오동나무가 없으면은 좀 자리가 조금 약한 곳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홍련암에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으로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당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당 안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을 들여다보면 그 밑으로 물이 이제 바닷물이 들고 나죠. 근데 일설에 거기에 사람에 따라서 그걸 들여다볼 때 음악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 향내가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홍련암에서 좌측 청룡을 한번 보세요. 바위들이 금실금실 해가지고 아주 길석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게 이 홍련암의 그 청룡 쪽에 저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차단하고 내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홍련암 그 관음굴로 들어가는 이제 물길 속에 있는 이제 이 바위도 한번 보세요. 양쪽으로 바위들이 기가 막히게 있죠. 저는 이 홍련암은 다른 그 사찰과 달리 여기 기운이 엄청 아주 응집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산사에 오시면 그 낙산사의 모태에 해당되는 어머니 같은 그 자리죠.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주는 이 관세음보살님을 꼭 만나고 가시도록 저는 이제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좋은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